동서양을 막론하고 죽음의 사신, 즉 저승사자는 각 문화권에서 전해져 오는 귀신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끝이 날 때 저승사자가 찾아와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저승사자를 봤다는 목격담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하게 기록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왕조실록에도 여러 차례 저승사자가 언급되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공파과에 제보된 내용들을 보면 저승사자가 나타났을 때 노래를 불렀다 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한 이야기이긴 한데 약간 상상하니까 너무나도 무섭긴 하더라고요.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께서 작은 등불 옆에 앉아 제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맛있는 꿈 꾸렴. 그 부드러운 음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은 분가하셨고 할머니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할머니 얼굴에 낯선 어리둥절함이 번지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치시거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환이라고 여겼으나 점차 기억이 뒤섞이면서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 치매 증상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부모님은 상의 끝에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오시도록 결정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할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를 도왔지요. 할머니께서는 집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거실에 들어섰다가 할머니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장난감 인형을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날, 점심 식사 준비를 하던 중 할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는 것도 들었지요. 그 노래는 아이들이 부르던童謡 같았지만 구절은 뒤죽박죽이었고 할머니께서 신나게 손뼉을 치시며 따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고 할머니의 이상 행동이 심해지던 바로 그 주, 가족 모두를 놀라게 할 첫 번째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콧노래 같은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낮고 단조로운 멜로디가 거실에서 나는 듯했지요. 문득 할머니가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흥얼거리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다가간 저는 할머니를 발견했죠. 할머니는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지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며칠 뒤 저녁에 일이 터집니다. 할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부모님과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집안 곳곳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비명은 할머니 방에서 나왔고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울부짖음에 가까웠지요. 부모님과 제가 동시에 방으로 달려갔더니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 모서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은 겁에 질려 크게 뜨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희를 보신 뒤 다시 방 안 구석으로 몸을 비틀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지요. 멀대 같은 그 남자가 들어오려고 했어. 저희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방 한쪽 벽에 기대어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소파로 모셨지만 할머니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셨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며칠이 흘러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할머니 방 쪽에서 낮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기를 털던 제 손이 멈추었고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으로 다가갔지요.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할머니께서는 두 손으로 이불자락을 꼭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범아, 누가 자꾸 내 방에 들어오려고 해.
깜짝 놀라 문틈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듯 방 구석을 빤히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해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아무도 없는 곳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섬뜩하더군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있을 때조차 그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또 치매로 헷갈리시는 게 아닐까 무심코 생각하다가도 할머니가 겁에 질린 눈빛을 떠올리니까 괜스레 저까지도 무서워지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할머니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시거나 기이한 행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치매 증세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셨고 밤마다 방 안에서 기이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새벽 당번을 서며 할머니 방 앞에 서서 그 흔들리는 멜로디를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요. 어느새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 밤에도 저는 노래가 시작되기 직전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할머니는 눈을 감고 이마에 땀방울을 맺힌 채 고개만 살짝 젖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지요. 눈동자는 맑지 않았지만 분명 저를 바라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노래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 제가 할머니를 토닥이며 달랬지만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참이 지나서도 여전히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 다같이 식사를 할 때 문득 엄마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하셨던 행동에 대해서 말하시더군요. 돌아가시기 직전 말씀하셨던 게 혹여 저승사자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물론 저희가 TV에서 보고 들었던 저승사자와는 다를 수 있으나 할머니를 찾아왔던 남자, 노래를 불렀다는 그 남자가 저승사자라고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럼에도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을 되짚었을 때 방에 찾아왔다는 그 남자가 저승사자였을지도 모른다는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어느새 잠에 들 때마다 같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가슴이 떨렸죠. 꿈속에서 B씨는 전혀 낯선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벽엔 오래된 담벼락들이 이어져 있었지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발걸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콧노래 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놀란 B씨가 뒤를 돌아보니 평범한 키의 남자가 저 멀리 서 있었지요. 낡은 트렌치코트 차림에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멀찍이서 콧노래만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유행가 같기도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 같기도 했습니다. B씨가 두려움에 휩싸여 발걸음을 옮기자 그 남자도 조용히 따라오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달려도 뒤돌아보면 남자는 여전히 같은 거리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꿈속의 B씨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순간 남자의 얼굴은 그림자처럼 흐려져서 사라졌습니다. B씨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잠자리에서 깨어났고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같은 꿈이 반복되었고 배경만 달라졌을 뿐 항상 같은 남자가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쫓아왔습니다. 평소 꿈도 잘 꾸지 않던 B씨는 이 변화에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B씨는 꿈속에서 깨어난 뒤에도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떨렸고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콧노래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착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똑같은 꿈이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배경이 낡은 건물 옥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도 들려오는 익숙한 콧노래가 점점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B씨가 비틀거리며 뒤돌아섰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다시 그 남자를 향했습니다. 아무리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몸은 남자를 향해 달렸습니다. 남자가 콧노래를 더욱 또렷하게 부르는 순간 B씨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B씨는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절박함을 느낀 B씨는 친한 친구 C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C는 고민 끝에 동네에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가기에 이르는데 이야기를 듣던 무당은 말없이 있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 필시 저승사자가 맞을 거야. 당신 데려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리고 무당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밤마다 소금물로 목욕을 하고 잠에 들어야 하며 헌 옷을 구매해 이부자리 옆에 놓고 자라고 했죠. 반드시 헌 옷이어야 하고 옷, 바지, 양말에 신발까지 놓고 자야 한다고 말이죠. B씨는 무당의 말에 따라 곧바로 구제가게에 들러 옷을 구매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 소금물로 씻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달 가까이 단 한 번도 그 꿈을 꾸지 않았죠. 그렇게 3달 가까이 무당이 시킨 대로 했을 때 무당은 이제 괜찮다고 다시 일상처럼 살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은 이제 저승사자가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데려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B씨는 그 말에 적잖이 당황했으나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이 구매했던 옷을 처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승사자가 방 밖에서 노래를 부르며 나를 부른다. 이걸 제 눈으로 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상상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꿈에 나타난 남자가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나오는데요. 어쩌면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가기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싶네요. 어느 순간 그 노래를 따라가게 된다면 저승에 도착하게 되겠죠. 아마 소금물로 목욕을 하고 다른 옷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일 테죠. 만약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